안녕하세요, 닥터 이서연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요즘 독감 예방접종 관련 사망 이슈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슈가 되고 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먼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백신부터 알아볼게요. 3가, 4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3가 백신은 1978년에 처음 개발이 돼서 현재까지 쭉 사용 중이고 4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2014년에 처음 승인이 돼서 현재까지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무료 접종, 국가 사업으로 3가 접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점점 비형 독감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성을 좀 더 커버해주자라는 필요성이 좀 더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반 감염됐을 경우에 좀 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라에서 좀 더 커버를 해주고자 4가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곳의 회사에서 독감 백신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감 접종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국소 반응으로 저희 맞고 나면 뻐근하고 아프죠. 그 다음에 네.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죠. 네. 접종자의 15에서 20%까지 보호가 되고 있고 되게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며칠 더 뻐근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뭐 열나고 몸살 나고 꼭 감기 걸린 것처럼 맞아요. 하루 이틀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접종자의 1% 미만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실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은 크게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길랭바레 증후군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백신을 만들 때 네. 유정란, 그러니까 계란을 사용해서 이렇게 백신 제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접종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닐까? 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접종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었을 때 단순하게 두드러기가 생기는 정도라면 당연히 접종을 할 수 있고요. 이전에 계란을 먹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이상 반응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도 의사의 세심한 감독 하에 원칙적으로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광고는 아니고요. SK에서 나온 스카이셀플루라는 게 있어요. 이 백신은 세포배양주라고 해서 네. 계란을 통하지 않고 생산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계란 알러지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안전한 백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020년 독감 접종 사망 관련 이슈를 좀 더 알아볼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19년까지 독감 접종 관련해서 사망자는 총 25명이 의심 사례로 보고가 됐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독감 백신 관련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밝혀진 케이스는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독감 백신 접종 관련 사망자는 총 48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연령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들의 사망과 접종과의 연관성이 크게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백신을 재검사해서 알아봐야 된다든지 또는 국가 접종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나필락시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아나필락시스는 약간 중증 알러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원인 물질에 노출 후에 한 30분 이내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혈압, 호흡곤란, 구토, 두통 및 의식저하 같은 그렇죠. 이런 반응들이 생기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맞고 바로 생기죠. 네. 그래서 접종하고 나서 접종 장소에 최소 30분 이상 머물렀다 가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접종 직후 또는 30분 내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네. 현재까지 사망자들을 살펴보면 보통 접종 가령 오전에 접종을 했다 그러면은 저녁에 증상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 날부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증상은 토하고 어지럽고 호흡곤란 있고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 자체는 알러지 반응이 있을 때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토하고 호흡곤란 이런 게 사실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비특이적이죠. 비특이적이죠. 네,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길랑발의 증후군입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감기와 같은 급성 염증 이후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근육에 마비가 오는 증상으로 보통은 다리부터 해서 팔 쪽으로, 이 상지 쪽으로 마비 증상이 타고 올라가는 양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호흡근 마비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전부터 독감 백신과 길랑발의 증후군 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요. 최근 30년 동안에 밝혀진 바로는 아직까지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나오고 네, 있습니다.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명확한 거는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슈들이 이 전형적인 중증 이상 반응 두 가지와 명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2020년 올해 독감 예방 접종은 이제 무료 시행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시를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슈는 10월 14일 그리고 10월 17일 날 일어난 두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시작한 10월 19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고요. 사망자는 모두 고령이시고 결국 기저질환은 뭐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시 접종한 백신의 종류도 특정 회사에 국한되지는 않고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점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작년 통계를 보면 매일 우리나라에서 800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접종이랑 전혀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급사하시거나 기저질환에 유무에 관계없이 사망하시는 개연성도 충분히 사실 있기 때문에 네. 독감을 맞아서 무조건 사망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짓기는 사실 지금 단계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작년에도 분명히 접종을 했는데 이전에 없던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접종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게 몇십 건씩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종과 실제로 어떤 관계가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난 22일에 독감 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약간 잠정 유보해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아까 권수쌤이 설명드린 이유처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접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예방접종을 하는 거는 저희 의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저희와 좀 충분한 대화와 좀 논의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권고란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한 결론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접종을 했잖아요. 네, 저희도 다 맞았잖아요. 네, 다 그때 맞았죠. 접종한 사람들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죽는 거 아님? 그러니까. 저도 접종을 했어요. 저희 다 맞았는데 저희 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일련의 사건들은 접종 당일 혹은 접종 다음 날부터 증상이 생겨서 짧게는 수시간, 길어야 며칠 내에 사망한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이라든지 10월 초 최소 일주일 이전에 접종을 하셨던 분들은 현재까지 증상이 없으시다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